난중일기 곳곳에 거북선 건조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1592년 2월 8일에는 거북선 도체 사용할 배를 받았으며 2월 22일에는 거북선의 포격도 참관했다. 3월 27일과 4월 12일에는 거북선 총통시험 발사를 냈다. 4월 12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그런데 거북선은 이미 1415년 태종실록에 등장하고 있다. 태종 때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작고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순신의 거북선은 갑판 위에 덮개가 있었고 촘촘하게 철심이 박혀 있었다. 그는 왜 거북선을 고쳐 만들었던 것일까? 조선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준비를 1년 넘게 철저히 했죠. 중요한 것은 전술을 구사하려면 상대의 배를 겪어야 되잖아요. 상대의 배가 어떤 구조이고 겪어봐야 되는데 겪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군의 전술이 등선 백병전이었던 것은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선 백병전이 불가능한 게 거북선이기 때문에 그 거북선을 이제 돌격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임진년에는 대략 한 3척 정도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선봉으로 내세워서 적을 교란시키고 대열을 흩트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북선은 돌격선이었다. 적 함대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쳐들어가 적의 대형을 흩트리는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부산포 해전의 선봉도 거북선이었다. 부산포로 가서도 당연히 거북선이 최선봉이었습니다. 선봉이 돌격선이거든요. 거북선 역할은 적의 선봉선 아니면 적의 대장선 이걸 공격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격함으로써 우리한테 아군의 어떤 사기를 올려주기도 하고 적의 어떤 진영을 교란할 수도 있고 또 적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북선이 선봉이 돼서 들어가서 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부터 약 3개월 동안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3차례 출동을 통해 모두 9번의 전투를 치렀다. 일본 전선 195척을 격파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는 더 큰 해전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 1592년 음력 8월 1일 여수 앞바다에 전라 좌우수군이 집결했다. 전선 74척, 작은 배 92척의 대규모 함대였다. 부산포 해전은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순신이 이혁기와 연합함대를 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본군의 특이한 동향이 파악됐기 때문이었다. 이순신의 초서 진중일기.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 함대를 집결했다고 돼 있다. 당시 일본군은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완전히 제압하기로 한 이순신. 이혁기와의 합동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제1차, 2차, 3차 출전까지는 사실은 그 통합 훈련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보면 3차 출전 때 하루를 훈련하는 그 기록이 나오고요. 4차 출전 때 그야말로 본격적인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 1일 날 여수 앞바다에 전라 좌우수영 함대가 총 집결을 해서 24일 날 출전을 하니까 20여일 동안 충분히 아마 진법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진법 훈련을 했을까? 정유 재란 당시 한때 조선 수군의 본영에 있었던 고금도의 충무사. 이곳에 남아있는 우수영 전진 도첩. 조선 후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록물에는 다양한 진법이 소개되고 있다. 예진, 직진, 도진, 곡진, 하객진 등 여러 지역에서 동원된 배가 각 진법에서 포진해야 할 위치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다. 부대에다가 명령을 내릴 때는 주로 이제 주간에는 깃발을 많이 썼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에는 각
부대들이 다 자기 색깔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 색깔에 맞춰서 그 색깔의 깃발을 들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깃발의 모양에 따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답하는 거죠. 나 들었다. 화답을 하고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법에서 중요한 것이 신호였다. 조선 후기 수군의 훈련 장면을 그린 수군 조련도. 이 병풍 그림에는 거북선과 판옥선 등 500여 척이 등장한다. 그런데 각 방면에 포진한 함대의 깃발 색깔이 모두 다르게 표기돼 있다. 함대의 깃발 색깔에 따라 미리 정해진 위치가 있었다. 진법을 변형할 때도 함대 색깔이 정해진 자리로 이동해야 했다. 미리 정해진 자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수군 훈련을 봄, 가을 1년에 2차례 실시했다. 이순신과 이혁기도 이런 진법 훈련을 합동으로 했을 것이다. 이순신과 이혁기의 연합함대, 진법 훈련만 했을까? 실제 전투 훈련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있다. 어정병학토. 정조 때 군사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책에는 수군의 훈련 절차와 방법, 그리고 총통 발사 등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모습을 추정하게 해준다. 그게 모의 전투 훈련이거든요, 사실. 근데 적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일본 군을 이제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이제 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임진왜란 당시의 경험이 수조 홀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 그 200보 이런 그 사격 규칙도 아마 임진왜란 때 형성된 것을 근본으로 해서 약간 변형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훈련과 전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조 규식, 수군의 해상훈련 교범이다. 수군의 훈련 절차를 서술한 휴대용 문서인 수조 규식. 모든 수군이 숙지해야 할 야전 교범이었다. 이 교범에는 적과의 거리에 따라 운용해야 할 무기가 체계적으로 제시돼 있다. 임진왜란 때의 전투 경험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통은 200보, 조총은 100보, 활은 90보로 적시하고 있다. 적이 발견됐다. 이게 가상 상황을 조성하면 그때 이제 적이 발견됐다. 아, 적이 200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화포수들 준비해가지고 그 포 쏴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0보까지 가까이 왔네. 그러면은 이제 100보까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조총이 이제 사거리가 되니까 이제 조총으로 이제 응사를 해라. 그 다음 90보 정도 왔으면은 화살 사거리가 되니까 화살을 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쏘는 방식이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90보쯤 이제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근접전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활도 이제 조총도 이제 수시로 쏘면서 이제 근접전에 대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